안녕하세요. 어, 한국만화가협회와 서울웹툰 아카데미가 함께 주최하고 있는 마스터 클래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리 공개해드린 것과 같이 아르메 같은 작가들 많이 보이는 그리고 리니지 같은 전설적인 작품을 만드신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신인숙 선생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입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온라인 강의는 잘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전부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데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만화가 협회에서 하는 거라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몇 가지는 있는데 그건 이제 하다가 중간에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근데 사실 만화가들은 밖을 잘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도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만화가협회 회장인데 코로나라서 아무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회장은 일을 해야 되니까 조금 코로나가 좀 나아지면 좀 더 많은 일을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 다들 만화가 지망생이신 거죠. 만화가 지망생이시니까 이 만화가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보다는 아마 다들 아실 거고 지금 현재는 웹툰 시대라서 저희들 때는 만화가가 되기 힘들었어요. 어떤 딱 정해진 몇 루트밖에 없어서. 근데 지금은 웹툰 시대라서 굉장히 데뷔도 쉽고 사실 저는 저희 데뷔 초기부터 이런 걸 굉장히 꿈꿔왔었거든요. 저희들은 굉장히 데뷔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정말 그림도 막 좀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올라오기 전까지는 데뷔도 꿈도 못 꿨고 선생님들도 그 출판사에다 추천을 못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각자 어느 정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데뷔를 할 수 있고 자기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뭐 돈은 어떻게 받든지 그건 만화가 협회에서 생각을 하기로는 사실 굉장히 돈을 잘 버는 소수의 웹툰 작가들 말고도 그 최저로 돈을 어느 정도 받는 그 작가들, 이 작가들이 어느 정도 생계가 유지가 되어야만 좋다라는, 그래서 이 만화계가 안정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또 이제 데뷔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작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러면 막 그러니까 혼자만 고민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요즘에는 인터넷에도 물으시고 이러는데 선배 작가들도 막 괴롭히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제 그 작품 얘기라든가 이런 걸 하기 전에 얘기를 한 가지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황금뇌를 가진 사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뇌가 황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는 자기도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커서 부모님들이 얘가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니까 얘야 사실은 너는 황금뇌를 가지고 있단다. 그리고 그 황금은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너를 지금까지 보호해 왔으니 우리에게 조금의 황금을 떼어주렴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도 어느 날 보니까 부모님들도 얘가 황금을 꺼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겠죠. 근데 부모님들에게 황금을 좀 떼주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때부터 조금은 흥청망청 자기가 자기의 그 황금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좀 풍요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 이렇게 살아서는 이 황금은, 머릿속에 있는 황금이 한계가 있을 텐데, 좀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어느 날부터 아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얘가 또 흥청망청 쓰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 그러니까 연애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뭘 사달라고 그러면은 안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막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조금 더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허세를 부린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황금은 너무나 쉽게 빨리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나중에 이 사람은 내가 황금이었는데 황금이 자꾸 사라지니까 점점 기억도 없어지고 좀 이 많은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약간은 그 알코올 중독자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 사람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주변에서 다 떠나는 거예요. 자기 애인도 떠나고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도 자꾸 없어졌어요. 나중에 이 사람은 자기가 뭘 하던 사람이다라는 것조차도 있고 거리를 헤매다가 이 이야기의 맨 마지막은 자기가 그 여자하고 헤어졌다라는 것조차도 있고 어느 날 보니 길거리에서 예쁜 그 모자가 있어서 아 이거 내가 사랑하던 그 여자에게 주면 참 좋아하겠다 이 생각에서 정말 남은 찌꺼기 황금을 긁어가지고 그걸 사려고 그 쇼윈도우에 있는 그걸 달라고 얘기하면서 들어가서 피 묻은 황금을 그 사람에게 내미는 그런 모습이 그게 끝이거든요. 이 재능도 제가 보기에는 이 황금뇌를 가진 사람하고 같은 거죠. 많이 낭비를 하면 할수록 정말 순식간에 바닥을 보는 거고요. 다행하게도 저는 이제 약간 그 샘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큰 샘을 가진 사람도 있고, 좀 더 작은 샘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진 사람이 아마 자기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제 생각에는 자기의 상태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건강 상태 또는 나의 재능 상태. 내가 이 작품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만화가들 중에서는 실제로요. 중간에 작품을 중도에 그만둔 작가들도 꽤 많습니다. 그게 저도 참 좋아하던 작품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작품이 안 나오나. 이게 일본 작가였는데 저는 그 작품의 뒤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랬는데 왜 이 작품 안 나오나 뒤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물어 혹시나 이게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된 건가 물어보니까 중단됐대요. 왜 중단되는 걸까? 그 뒤를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해서 중단했대요. 자기 상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끝을 어떻게 낼 것이다. 클라이맥스뿐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작품이 계속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 작품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간다면은 또 그 작품이 졸작이 되어야지만 끝이 나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히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러한 작품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선 내 자신의 기량을 잘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1984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벌써 37년 차 작가죠. 여러분들 중에서 제 데뷔할 때 태어나셨던 분은 많지 않으시죠? 그만큼 제가 제일 처음에 아르미안이라는 작품을 시작할 때 그 전에 작품 사실 어떻게 말하면 실험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이것저것 이것이 다 필요한데 제가 그만큼의 능력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연습작으로 그린 거였어요.
아르미안의 내 딸들을 하면서 이제는 본 작품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장편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출판사에서 아예 아르미안의 내 딸들이라는 작품을 시작할 때에는 그 전에 제가 사랑의 아테네라는 작품으로 어느 정도는 그 출판사에서 이제 그 지명도가 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는 계속 현대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건 현대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제가 그렇게 기대주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겠다는 걸 그렇게까지 막 말리지도 않으셨어요.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뜻밖의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전보다 너무 그림이 좋아졌고 내용도 너무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저는 이제 그때는 사장님만 볼 수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팬레터가 슬슬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전부 손편지였죠. 손편지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내 작품을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저도 좀 더 의지를 가지고 그리게 되고 하여튼 그랬었는데 제 작품을 시작을 하면서는 바로 그 생각을 못했는데 작품을 계속하면서는 한 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10년 후에도 읽히는 작품을 그리고 싶다. 이게 제 목표였어요. 근데 지금 또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초과 목표 달성한 거죠. 이렇게 한 거에는 저도 참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작품 초창기 때에 어떤 결정을 하나를 했었어야 됐어요, 제가. 뭐냐면 돈이냐 작품이냐 이거를 결정을 했었어야 됐어요. 돈을 하려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마감을 해가지고서는 빨리빨리 이제 넘겨주면은 어떻게든지 이제 생활비라든지 뭐 이런 것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 작품을 하려고 하면은 작품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도저히 한 달에 한 권은 작품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페이지당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페이지당 140페이지가 한 권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저는 작가로서의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먹고 살 수만 있으면은 포기하자. 작품을 살리는 것이 내가 정말 애초에 했던 목표가 아니냐. 내가 다른 것 돈 벌려고 그냥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낫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좋아하니까 만화가를 하는 거겠죠. 근데 만화를 하면은 좀 이렇게 벌이가 신통찮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전에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 회사를 다니면서는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출퇴근하는 것도 힘들고 거기서 이제 회사에서 무슨 이제 격리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그때는 격리였는데 그 격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금 내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안 맞는데 그거를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하고.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제 체질이 아닌 것 같았어요. 차라리 누군가에게 시키면 제가 또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어떤 내 의지로 움직이지 않는 게 굉장히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장 오래 재밌게 할 수 있는 좀 내가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 내 스스로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을 한 게 만화가였어요. 그런데 그 만화가를 하면서는 돈을 좀 적게 벌어도 상관없다. 내가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진짜 스크린톤 한 장이 그 당시에 2,500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원고료가 3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몇 장을 붙여야 될까요? 제가 처음엔 정말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스크린톤 10장을 사와가지고서는 붙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알뜰하게. 근데 뒤에
가니까 이제 조금씩 원고료가 올라가가지고서는 그런 부담을 좀 덜기는 했어요. 스크린톤도 막 여러 가지가 나와도 조금 가격이 조금은 다운된 것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참 사람이 이상한 게요. 막 스크린톤이 너무 막 가지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꿈을 꾸면 어떤 꿈을 꿨느냐면은 꿈속에서 스크린톤을 줍는 거예요. 길거리에 스크린톤이 버려져 있어. 그럼 스크린톤을 줍는 거예요. 그리고 삼각자라든지 막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자를 줍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여튼 그런 형태로 제가 꿈을 많이 꿨는데 그 전에는 어떤 꿈을 꿨었냐면 동전을 줍는 꿈을 꿨어요. 근데 만화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스크린톤이랑 자를 줍는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게 요즘엔 어떤 꿈들을 꾸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자가 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이러는데도 새로운 모양의 자를 보면은 좀 탐이 나더라고요. 예, 스크린톤은 이제 안 쓰기 때문에 별로 탐이 나지 않는데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일에 따라서 돈을 벌 때도 있고 돈을 안 벌 때도 있고 하지만은 내가 작품을 하나를 한다라든지 내가 작품에 대해서 느끼는 그 즐거움, 하나를 제대로 끝냈다고 생각됐을 때의 즐거움, 쾌감 이런 거는 아마도 이 진짜 작품을 해본 사람이 아니면 잘 못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화가를 지망하시고 만화가가 되시려고 한다면 꼭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시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살아가면서 굉장히 자기에게 많은 힘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참고 노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게임을 하실 때에 게임의 어떤 아이템을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가다를 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하면은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부터 먼저 결정을 하셔야겠죠. 만화를 정말 좋아한다. 그러면은 만화에 사실 저는 아르미안의 네 딸들을 그릴 때에 20대였어요. 네, 20대 정확하게 몇 살이었는지 26살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르미안을. 네, 20대였는데 거의 제 청춘을 아르미안의 네 딸들이 하고 보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정말 놀러도 제대로 못 나가고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은 아르미안이라는 작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리니지라는 작품이 있었고 모든 작품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새로운 작품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 작품 하나하나당 내 이름이 걸려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이름을 허툴게 생각하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은 작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정말 막 한 5분, 10분 이렇게 보고 치우고 뭐 빠른 건 1분 컷 이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내가 들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뺏어왔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이 짧게지만 한 사람에게는 짧게지만은 더 많은 사람에게 제 시간을 보상받았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좋은 만화가가 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좋은 만화가가 되는 방법은 뭐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고요. 되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저 자신이 그림을 못 그리는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 현재도. 왜 그러냐면은 제가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서는 열심히 하는 편인데도 이게 후배 작가들 그린 걸 보니까 너무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릴 수가 있구나. 근데 손재주라는 것도 타고나는 것 같아요. 손재주하고 이 작품을 만드는 거하고는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화에는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하나는 아마 배우셨겠지만은 하나는 그림, 그리고 연출입니다.
이 중에서 글하고 그림은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유지가 다른 데서 끌어올 수도 있고, 많이 또 이렇게 자기가 하면은 자라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재능이 자라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연출은 타고난 센스라서 잘하지 않아요. 연출은 자기가 타고납니다. 이 연출에서 자신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단편형의 작가다, 장편형의 작가다, 또는 어떤 약간 특이한 계통을 가진 작가라든지 뭐 그런 것을 전부 다 자기한테서 그 결정이 나요. 저는 이것을 보석에다 좀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태어날 때 보석을 가지고 타고나요. 그 보석이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고 사파이어일 수도 있고 또는 루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수정? 굉장히 여러 가지 보석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보석이 될지는 몰라요. 자기 스스로를 아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석의 가치를 내가 가진 보석의 가치를 가장 이게 멋지게, 가장 보이기 좋게 만드는 것은 바로 노력이라는 거죠. 세팅 기술이 다이아몬드가 세팅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확 달라진다는 것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등급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가격의 차이가 확 나요.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마무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무리는 노력에 해당됩니다. 내 자신의 노력이 얼마나 하느냐,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느냐,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작품을 보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보지 않는 작가는 발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정말 이게 보는 걸 사실 그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마감에 쪼달리는 이유 중에 꽤 많은 부분이 제가 정말 자는 시간 말고 밥 먹는 시간 말고 거의 하루에 한두 시간을 빼고 나머지는 다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도중에도 책을 읽어요. 그리고 다른 웹툰을 봐요. 그런 시간, 작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책이나 웹툰을 안 읽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솔직히 발전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자기가 가진 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황금의 뇌를 가진 사람은 거기서 더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근데 셈은 더 늘어납니다. 점점 더 쌓이고, 자기가 노력할수록 조금 더 쌓이고, 그리고 조금씩 천천히 퍼먹어야 되고, 내 자신의 건강도 지켜가면서 해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일을 하면서 느껴지게 하는데요. 작가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 하라는 건 굉장히 힘들겠지만, 또 힘들 때는 이 만화가 전체의 일이라면은 또 이제 만화가 협회에서 도와드리기도 하니까, 이게 만화가 협회에서도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작가들의 그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예전 작가들에 비해서 지금 현재 웹툰 작가는 소모도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감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치니까 정말 사람이 갈린다라는 말이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마감을 해보니까 저는 할만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일을 해왔으니까 저같이 이렇게 초반기 작가가 아니고 어느 정도 딱 단련된 작가도 힘들다라고 할 때가 있는데, 다른 여기서 이제 갓 데뷔한 작가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제가 사실 그걸 진짜 몸소 못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후배들 얘기도 좀 많이 듣고 싶고, 제가 선배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작품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참 작품 보는 걸 좋아한다고 했죠. 작품 보는 걸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만화가가 되어서도 지금 작품을 계속 보고,
정말 좋은 작품이 있으면 진짜 빠져서 보고 그 작가가 더 좋은 작품, 더 나은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작품을 많이 시도를 해보라.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곳에서 제가 한 가지 물었는데 이런 분야의 작품을 하면은 성공하겠습니까? 이런 분야의 작품이 인기 있겠습니까? 하는 걸 물었어요. 누군가가. 그것도 인기 있을 수가 있는데 인기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분야로 해서 잘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가 좋아하는 작품을 해라. 네가 좋아하는 작품을 하면 그게 어느 날인가 인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럼 그게 최고고 네가 힘들어서 그 작품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작품이 정말 좋은 작품이 되면 잘 팔리고 뭐 이런 작품이 되면 괜찮은데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작가 생명을 길게 하고 싶으면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분야, 장르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게 조금 더 즐길 수 있고 조금 더 전문성을 띌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작가는 거의 자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작품 안에서. 자기 성격이 다 그대로 드러나고요. 자기가 무엇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 작품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지 전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대부분 다 그렇게 느끼시더라고요. 제가 느낀 것을. 그래서 참 작가만큼 연기자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작가는 또 연기도 해야 되고 연출자이기도 하면서도 연기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가가 연기를 잘 못하면은 작품이 재미가 없어요. 연기도 잘해야 되고 참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만은 다들 너무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화를 맞춰서 거기에 작품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제가 어떤 작품을 봤을 때는 굉장히 진행이 느렸어요. 굉장히 진행이 느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루하다는 생각을 안 드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작품은 너무너무 하나하나 표현을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그렇게 지루하게 그리는 사람이 자신은 재밌게 생각하고 그걸 그리는 걸까 하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재밌게 하니까 그게 그리고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지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저도 이제 여러 작품을 해보지만은 이 작품에는 굉장히 큰 역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작품을 처음에서 끝까지 다 해놔놓고서는 시작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끝은 어떻게 날 것이다. 제가 이번에 이제 카야라는 작품을 얼마 전에 끝을 냈는데 카야를 제일 처음에 하면서는 약간 웹툰 세대하고는 좀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러는지 작품이 그림이 너무 어색하다. 나만 그러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끝을 낼 무렵에는 그런 얘기를 하나도 못 들었어요.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아마 나만 그러냐 이런 사람 아마 다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제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만 남아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작품을 그리긴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 작품을 계속 따라오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작품을 할 때에는 내가 내 시간을 이렇게 드리는 만큼 분명히 누군가의 시간을 뺏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진행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간단한 질문을 받으면서 질문에 답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계속 할게요. 예. 그러면 이걸로 할까요? 사전 질문 있나요? 잠깐만. 네, 사전 질문이 어떤 게 있나요? 그냥 멈춰져 있다 보니까 이게 사전 질문인가요? 설문 질문. 작가
작가가 되고 싶은 직장인입니다. 현재 웹툰과 전혀 관련 없는 직장에서 종사 중입니다. 왕복 4시간 거리의 직장을 다니고 있어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 짧게 스토리를 짜고 주말에 온라인 그림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때 어시스트를 알아보았는데 실패하고 생활비와 학원비를 벌기 위해 현재 직장에 근무 중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병행하기 힘들어 일을 그만두고 주말 알바를 다니면서 그림 공부에 힘써야 하는지 고민하는 요즘입니다. 웹툰 작가를 희망하시는 직장인들에게 좋은 일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직장 생활해서 이 심정을 압니다. 저도 직장을 다닐 때에는 출근할 때 1시간 반 버스를 타고 가야 됐고 또 퇴근할 때 1시간 반 버스를 타고 왔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길에서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즐거운 생활도 아니면서 제가 또 멀미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면서 멀미해가지고 아침 먹은 거 더하고 또 돌아올 때 또 힘들고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멀미는 해결이 됐는데 제가 즐겁지는 않더라고요. 즐거워지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 가지고서는 그 작품을 하나를 완성을 하세요. 완성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작품을 그리겠다 해가지고 끝이 안 나요. 무조건 작품은 완성을 하셔야 돼요. 끝까지. 단편이든지 뭐든지 상관없어요. 요즘에 공모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공모전을 목표로 그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하나를 정했으면 그게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할 수 있는 거는 공모전, 제가 공모전 심사를 되게 많이 나가보거든요. 요즘 굉장히 잘 그리더라고요, 다들. 그런데 되게 엉뚱한 그림들도 좀 올라와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이 사람이 발전하겠다. 이 사람은 정말 내용이 괜찮다. 크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심사를 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된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한 작품을 완성을 시키면은 숙련도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작품을 하실 때에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도 한 작품을 완성시키겠다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가지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자꾸만 어떤 것에 공모전을 하고 또 공모전에 참여하고 또 공모전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실력을 늘리시는 게 바로 눈앞에 단기간의 목표를 가지고서는 눈앞 실력을 늘리시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이 하시되 목표를 가지는 거하고 안 가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목표를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 다음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현장에서 좀 찾아볼까요? 네. 현장에서도 그러면은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요? 예. 누가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예. 예, 말씀하세요. 저 뒤에 분. 예. 예. 근데 사실 잘 안 들리는 부분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들렸는데, 뒷부분만 다시 얘기해 주셔도 돼요. 다양한 사람이나 인명의 형태가 나오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은 어떤 의미이고 또 작가님 인명을 이루시는 생각하는 것과 해서 좀 잘 안 들렸는데 어떤 의미인지. 인명을 기대시는 운명? 운명 같은 거 안 믿어요. 저 사실 이게 제가 만화를 시작하기 전에 저걸 하러 갔었어요. 저 점을 치러 갔었어요. 사실 제가 뭐 어떻게
했다기보다는 저희 동생 가는 데 섞여가지고서는 저도 한번 가서 같이 봤어요. 저 만화가 안 된대요. 못 된대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그 사람이 꼭 유명한 점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만약에 아유 안 된대 하고 포기했었으면 지금 제가 만화가가 안 됐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만화가가 안 될 수 있다, 못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진짜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림으로는 뭐 최상은 못 돼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용은 정말 재밌게 보여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서는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작품을 그릴 때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 그리고 아르미안의 내 딸들 자체는 굉장히 여러 사람의 성격이 제 성격에 다 분화가 돼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성격을 선택을 한 거고, 제 가치관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악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전형적인 악인, 뭐 이런 사람이라든가, 내 속에서 정말 좀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할 수 있는 악인이다 싶은 사람은 내 속에 악한 부분이 나간 거겠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사람들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럴 때 여러 사람을 나타낼 때는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느낀 거나 뭐 이런 것이 좀 적으면 적은 만큼 작품 규모도 소규모화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다양하게 느끼고 조금 더 모든 것이 막 궁금증을 많이 느끼고 이러는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답은 되셨나요? 조금 더 부족하다 싶은 부분 다시 질문해 주세요. 네, 되셨나요? 다른 분들 또 질문해 주세요. 네. 예, 질문해 주세요. 작가 전망생으로서 작가님을 보면 누구나 꿈꾸는 성공한 작가의 삶을 살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아 진짜요? 저같이 사는 것을 꿈꾸셨어요? 작품이 성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작품을 좋아해 주는데 저는 그게 되게 꿈이거든요. 네. 그런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성공한 삶을 작가로서 사시는 거는 작가로서의 삶은 어떤지 궁금해요. 노가다 연속입니다. 노가다 연속이요? 내가 정말 이 창작을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어떤 창작의 그러니까 이 작품을 할 때 이것을 정말 표현하고 싶었어. 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이따만한 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조각가가 큰 돌을 두드리죠. 그렇게 해서 그 조각을 만들어요. 근데 조각가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자기가 애초에 생각했던 부분과 합치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많이 틀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해나가면서 많이 달라져요. 그래도 역시 요것을 위해서, 요 조그마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그리는 겁니다. 요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요. 예. 답이 되셨나요? 네. 예. 그러면 다른 분? 예. 예. 이번에는 마이크로. 아까 선생님께서 네. 연출자면서 연기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마리아는 캐릭터들도 이제 여러 번 선생님이 여러 번 하셨잖아요. 예. 그럼 선생님이 그동안 여러 인물들을 많은 작품들을 만드셨는데 가장 선생님과 비슷한 연기하기 좋았던 그런 있으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인물이 있으신지 아르미안에서요? 모든 작품 아니면 모든 작품에서? 연기하기 좋은 인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일단 아르미안에서 말씀드릴게요. 아르미안의 내 딸들에서 제가 가장 표현하기 쉬웠던 인물은 마누아예요. 아마 이제 그러니까 확실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확실한 목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좀 표현하기 쉬웠을 거고요.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됐는데 제가 제일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이 샤리였어요. 샤리는 약간의 좀 자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불세의 깃털을 찾겠다 이 목표만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얘가 불세의 깃털을 찾겠다라는 생각만 했지 어떻게 살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표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얘는 불세의 깃털을 찾으러 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은 그다지 뭐 그런 다른 생각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특정한 자기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 표현하기 어려웠던 인물이 또 있는데 제가 이번에 끝난 작품인 카야가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아르메니아의 딸들이라든지 리니지아니까 다 거의 꿈을 꾸고서는 기초 초반을 잡은 작품이거든요. 그 무렵에 비슷하게 꿈을 꿨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카야는 한 30년 묵은 작품인 셈이에요. 네? 카야를 하면서는 제일 처음에 그 꿈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면서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 여자가 그냥 물결에 휩쓸려서 사는 사람 같은 거예요. 내 느낌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표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일단 첫째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 카야를 이제 연재를 하게 되면서 끝을 내야 되겠다. 처음에 이제 중간에 한번 중도 하차가 됐었어요, 이게. 왜냐면 작품, 그 플랫폼이라고 하나? 그 잡지 사정상 그게 중단이 되었었던 작품인데, 웹툰에 다시 연재를 하면서 웹툰에서는 완전히 그 설정 인물을 바꿔버렸어요. 성격도 완전히 바꾸고. 그렇게 하니까 좀 쉽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재 제가 카야라는 작품을 완성을 시켰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제 성격과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좀 많은 것을 좀 뒤집었지만은 그래도 제가 꿈꾸는 세계라든지 꿈꾸는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예. 혹시 다른 분? 책이나 웹툰을 자주 읽어보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좋아하거나 추천해 주실 만한 웹툰 있으실까요? 이 질문에서는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떠올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네요. 굉장히 여러 작품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 작품이 있어서 오히려 안 떠오르는 거 있죠. 네. 포도알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먹음직스러우냐고 물으면 좀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이고 요즘 최근에 저는 웹소설을 굉장히 즐겨보고 있어요. 웹소설을 즐겨보면서 웹소설 중에서는 천재궁수의 스트리밍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제가 참 그 작품을 보면서는 살짝 요즘에 하는 릴 온라인인가? 릴 온라인 맞죠? 아무튼 그 작품, 그런 지금 온라인 게임 중에서 그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다 다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었던 작품이라서 굉장히 기억에 남네요. 예. 예. 자, 그 다음에는 이것 말고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어디에 있나요? 하나밖에 안 나와 있는데? 만화가로서 갖춰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거운 엉덩이입니다.
꾸준히 자리에 앉아 있어야 작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엉덩이가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그림 연습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작가님도 혹시 이게 벽인가 느끼신 적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걸 극복한 계기나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매번 받는 질문이거든요. 저한테 좀 작품을 할 때 굉장히 그런 데 빠지지 않았나 하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사실 저는 한 번도 작품을 하면서는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작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작품을 그릴 때 굉장히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품을 할 때 제가 일주일간 작품을 그린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작품을 글을 쓰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한 이틀 요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한 이틀 정도는 대상을 하고 3일 정도는 터치를 해요. 그런데 대상을 하는 시간이나 터치를 하는 시간이나 거의 즐기고 있는 편인데, 대상 초반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은 글을 쓸 때나 이럴 때는 좀 돌아다니면서도 막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걸 보면서도 할 수 있는데, 대성을 할 때는 엉덩이를 붙이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왜 자전거를 탈 때 가장 힘든 게 처음에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을 때까지가 힘들잖아요.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도 그림 제일 안 나오고, 그 다음 날부터는 그냥 그런 대로 나와요. 터치할 무렵쯤 되면은 잘 나와요. 그런 정도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는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힘들게 작품을 해왔던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스토리를 짜낸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 제가 굉장히 쉽게 하는 스타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막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밤에 잘 때도 제대로 침대에도 바로 못 눕고 가로로 누워서 자고 막 이런다고 해가지고 진짜 막 힘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왜 그렇게 힘들지?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작가라서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노력은 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좋은 구도에서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노력은 좀 많이 해왔는데, 그 자체를 어쩌면은 즐겼을 수도 있어요. 즐겁다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재밌었고, 더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장점은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 그런 게 제 장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다음 거는 지금 3개가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떼워야 되겠네요. 더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작가는 건강을 지켜가면서 작품을 해야 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작가님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이제 걷기, 산책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쉽기도 하고, 요즘엔 좀 뛰어넘는 때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걷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는 꼭 산책을 하고 걷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좀 그렇게 하면은 생각할 시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또 하나의 좋은 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작품을 어떻게 해나갈까 막 이렇게 되게 막 막힐 때, 이럴 때는 일어나서 막 걸어요.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진짜 좋은 방법은 사실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상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힘들 때는 그냥 다른 작품을 보든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 생각하고 다른 작품을 보든지 아니면은 막 다른 영화를 보든지 막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재미있는 그 꽁트를 보든지 막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좀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가능하면은 정말 이 지적인 수준이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질문 하나 예. 드릴게요. 하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망생들을 좀 만났을 때 예.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판타지 작품 그리고 스케일이 아주 큰 작품을 구상하고 있는 지망생들을 만나면 좀 말리는 편이거든요. 왜요? 모두가 힘을 쓰일 수는 없다. 라고 하고, 왜냐하면 너무 스케일이 큰 작품을 신인이 만들었을 때 그것들을 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스케일이 커지면 본인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좀 스케일을 좀 줄여가면서 이야기를 집중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신인 작가가 스케일이 큰 작품에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기 혹시나 그 사람들 중에서 몇 분들에게는 해봐라라고 한 사람은 있나요? 아니면 다 말리고 있나요? 있긴 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조금 이거는 왜 그 스타트나 뭐 이런 것들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제가 납득이 좀 잘 가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기획을 했을 때 너무너무 장대한 대서사시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조금 말리는 편이거든요, 대부분. 제 경험에 미뤄보면은 대서사시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짧은 작품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대서사시를 시작할 때 항상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놓는다고 했죠. 근데 처음과 끝은 달라지지 않고 중간에 아주 큰 사건들이나 큰 일들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작은 역들은 매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작은 역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작은 작품을 먼저 해봐야지, 작은 역을 먼저 짓는 능력을 봐야지 그걸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다 파악을 하시고서는 하실 거고 또 해보라고 하는 학생과 해보지 말라고 하는 학생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능력도 안 되면서 굉장히 큰 걸 물려고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선생으로서는 그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작품을 먼저 해보고 큰 작품을 해보라고 하면은 네가 큰 작품을 하면은 어차피 네 작품이니까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건 네가 할 얘기다. 근데 선생은 작은 작품부터 먼저 해보라고 얘기를 하면은 가능하면 성공하는 길을 걷게 해주고 싶은 선생의 마음인 거죠. 저도 제 밑에 있는 작가 지망생들, 특히 이제 그 문화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좀 많이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 밑에 있는 사람들 다들 성공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왜 성공을 못하느냐 했더니 저도 사실 좀 잘 못 가르치긴 했어요.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잘 못 가르치는데 초창기에 제가 가장 실수가 많았던 부분은 왜 너는 이걸 못해?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점차 이게 저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은 사실 성공하는 작가가 나올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일반적인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은 선생도 너무 천재적인 사람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천재적이라는 사람은 천재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 근데 이제 저는 이 천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재는 요절한다는데 제가 좀 오래 살았거든요. 이제는 요절이 아닙니다.
네. 자, 다른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작가님의 작품들에서 예. 에 기반해서 소재를 사용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죠. 제가 좋아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렇다면 뭔가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작품을 짤 때 예. 소재를 어떻게 먼저 생각해 내시나요? 소재를, 그러니까 제가 참, 이게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꿈을 꾼다고 했잖아요. 꿈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부분에서도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는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꾼다고 하면은 다들 어떻게 그 꿈이라는 게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거를 정말 그렇게 나오냐 이랬는데 전 정말 그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 제가 1999년생이라는 작품을 할 때였어요. 그때는 꿈에서 넘버까지 다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경우는 단편인 경우인데 크리스티라는 작품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꿈에서 나레이션까지 나오더라고요. 꿈이 많이 도와줬어요. 똑같이 할 수 없는 분은 노력을 하세요. 근데 제 스스로도 이제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꿈을 꾸는 것은 그냥 꿈을 꾸는 건데 이걸 독자들에게 전달을 할 때 정말 리얼리티하게 보여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저 나름대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또는 생각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오늘 여러분들 질문도 받고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이제 노하우나 그 후배인 작가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앞으로 이제 계속 볼 지망생들한테 지금 만화가협회 회장이자 한국 만화계 선배님으로서 한마디만 해주시고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진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미상관입니다. 진짜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을 지금 굉장히 건강한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제 나이 때까지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건강을 제1순위로 생각을 하시고 만화가를 못해도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돈 좋죠. 돈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겁니다. 이거 꼭 벌어야 되고 막 이렇게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없으면 좀 힘들겠죠. 적당히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건강을 지키시고요. 자기가 어떤 작품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셨을 때 그 작품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애정을 가지시고 이거는 나밖에 못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작품을 일생에 한 번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